평생 동안 우리는 자신을 해치는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자유를 위한 빛이고 완전한 삶을 위한 길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는 동안 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토아주의에 비추어 해로운 습관을 기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할 때 우리는 스토아주의 철학이 자기 훈련과 자기 인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습관은 단지 순간적인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나쁜 습관은 인간의 번영과 덕의 실현의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성을 모호하게 하고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해로운 습관에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타협하고 순간적인 충동의 노예가 되어 스토아 학자들이 잘 사는 삶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장기적인 관점을 잃습니다. 또한 스토아주의자들은 부정적인 습관이 행복과 만족의 진정한 본질을 가려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유해한 행동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미덕과 이성 정렬에서 오는 깊은 기쁨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스토아 학자들에 따르면 일시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혼란의 증상입니다. 스토아주의의 관점에서 나쁜 습관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 사회적 관계와 공동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공동체와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선량한 개인들이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습관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와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의 번영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해로운 습관은 영혼을 가두는 사슬로 간주되며 이성을 행사하고 자연에 따라 사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쁜 습관은 이 지침 원칙에서 비참 한 이탈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생각의 명확성을 방해하고 덕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 아파테이아라는 스토아주의적 개념은 종종 무관심으로 잘못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감정의 숙달을 통해 달성되는 영혼의 평온을 가리킨다. 해로운 습관은 이 평온을 방해하는 감정적 폭풍과 같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여 마음을 열정의 풍화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이 지배하는 사람은 스토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원과 같습니다. 삶의 역경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토아주의자들은 나쁜 습관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옹호하지만 해로운 습관은 우리를 파괴적인 행동의 순환으로 끌어들이고 통제의 환상은 불안의 끊임없는 원천이 됩니다.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나쁜 습관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가한 고통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과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해로운 습관 이자연과 일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을 해치는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주변 지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 연결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고, 해로운 습관은 자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의 단점은 개인적인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질서의 불균형으로 확장되어 지혜,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에 대한 집단적 탐구를 약화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성취의 길로 미덕을 추구하도록 장려하지만, 나쁜 습관은 그 길을 모호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겨지며 우리를 잘 살았던 삶의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해로운 습관을 피하기 위한 스토아주의적 접근의 핵심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관점을 내면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를 해칠 습관을 피하기 위해 의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주의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을 안내하는 필수적인 도구로서 이성을 배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독한 삶과 양립할 수 없는 습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은 우리의 선택을 지혜, 용기, 정의 및 절제의 금욕적 이상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의 실천은 또한 해로운 습관을 피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간에 완전히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원치 않는 행동 패턴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인식을 개발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해로운 유혹과 충동에 대한 우리의 자동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패턴이 깊이 뿌리 내린 습관이 되기 전에 이러한 패턴을 방해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한 스토아주의적 접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적 분리의 실천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감정이 종종 우리를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순간적인 열정의 노예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덕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아 학자는 성격 형성에 대한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미덕을 장려하고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체적 또는 가상의 스토아주의 공동체는 개인적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한 습관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쁜 습관을 피하는 열쇠는 끊임없는 인식, 이성, 마음 챙김, 정서적 분리, 미덕을 선호하는 환경 선택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내면화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고 유독한 존재의 길을 가리는 해로운 습관을 피하면서 금욕주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키우는 것은 자기 파괴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유독한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 선택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 존재의 궤적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일상 습관을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욕적인 관점에서 나쁜 습관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나쁜 습관의 함정에 대한 해독제로서 지혜, 절제 및 용기를 추구하도록 도전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그냥 관객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금욕주의 외에 대해 사람들에게 비디오 아래의 댓글을 당신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참조. 이 채널의 가입글에서 지혜의 종류를 놓치지 않도록 나는 곧 당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코멘트에 당신을 위해 떠났다. 내가 금욕주의자가 될 내 여행에 사용한 가이드. 당신이 물어 무엇에 대한 모든 답변을 가지고 매뉴얼.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금욕주의자가 돼.